KBS 뉴스 이재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 바다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수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2023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이 1968년부터 근 60년 사이에 약 1.36도가 올랐고요. 해마다 약 0.025도씩 오른 셈인데요. 이게 전 지구 평균의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바다가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가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22년에는 김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김 황백화 현상을 비롯해서 다시마 쌍녹음, 생장부진 같은 병이 양식장 653개 어가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저 진짜 밥상에 김 없으면 안 되는데, 김박사거든요, 별명이. 김이나 미역은 한국인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겨 먹고 이제 전 세계인들도 좋아하는 수출 효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김이나 미역을 먹기 힘들어진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수온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해조류 품종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맹그로브라는 외래종을 해안가에 심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 계속되겠지만요, 우리의 건강했던 바다, 풍성한 먹거리는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과 치료법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넣는 실험이 시작됐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어제가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었죠. 입춘날에는 봄이 온 걸 기리면서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글을 쓰고요. 이것을 입춘축, 입춘부라고 해서 대문이나 기둥 등에 써붙이곤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입춘을 축하하는 입춘 글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4글자가 있죠. 좋은 입춘 축하 글귀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 보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인삼은 종자를 생산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리고 종자 생산량도 적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삼 종자 생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인삼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식물체 한 개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불과 40개 정도만 생산되는 특성이 있어서 새로운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금선 품종의 경우에는 개발부터 보급까지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5년이요. 그러면은 새로 개발한 기술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요? 네, 새로 개발한 기술은 종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조직 배양 기술과 조직 배양체의 순화율을 높이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조직 배양 방법을 보완해서 배양체 생존율을 높여서 신품종 종자 보급에 필요한 종자 생산 속도를 4배 정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 조직 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모종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직 배양은 사과 등 연양 방식 작물의 무병 묘목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인삼과 같은 종자 번식 작물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서 널리 적용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인삼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 배양으로 생산된 식물체를 흙으로 옮겨 심었을 때 생존율이 30% 정도로 낮아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면 조직 배양 모종을 흙에 옮겨 심었을 때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식물체 1개에서 1년 만에 40개의 조직 배양 모종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휴, 빨리 현장에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특허 출원을 완료했고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기술 이전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 품종인 천량과 고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우량 모종을 생산해 빨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정보는 어떤가요? 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겨울입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다른 날들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영하 9도에서 5도, 낮에는 2도에서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밤과 낮에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항상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네, 입춘이 지나 본격적으로 영농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객토를 하지 않은 사질토나 물빠짐이 나쁜 점질토에서는 객토를 통해서 토양 조건을 개선해줘야 그 생육과 미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래논이나 지륵논은 차륵 함량을 15% 수준이 되도록 객토를 해주면 투수성이 개선이 되고 농기계 작업 능률도 높아져 좋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시용할 때는 부숙된 퇴비를 줄 경우에는 청미, 신복백미 등이 발생이 적어지고 현미와 백미에서의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니까 부숙퇴비를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토양 관리 잘하셔서 풍년 농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환절기 겨울 시설 재배 감자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철 시설 재배 감자는 주간의 환기, 야간에는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요. 토양 수분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과 덩이줄기에 비대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토양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에 조기 재배하는 고구마도 심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하던데요. 네, 조기 재배 고구마는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육묘상을 설치해서 고구마 육묘를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튼튼하고 우수한 품종의 씨고구마를 10아르당 100kg 정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씨고구마에 전염되는 검은무늬병, 밑썩은병, 덩굴조균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을 하거나 온탕 소독을 실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상 특성에 맞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 시설 하우스 관리할 때 주의할 사항도 좀 알려주시죠. 네,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제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서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유지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실시해서 과습을 예방해 주셔야 하고요. 시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햇빛이 부족할 경우 수경재배 작물은 약행용도를 기준보다 다소 높이고 공급량을 줄여서
대지 내 가습 피해 방지와 양수분 흡수 균형을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네, 양돈 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축사의 위생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돼지의 분변을 통해 빠르게 축사 내부에 퍼지기 때문에 차단 방역과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소독제와 세척제를 사용해 소독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소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적인 소독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매주 그 쉬운 주제가 사실 없는데 이번 거 이거 자가 면역 질환, 이게 뭔가 위험한 병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하신 표현일 것 같은데요. 자가 면역질환인 게 뭔가 면역이랑 관련된 것 같다.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되게 위험해 보여요.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질병 하나를 들으면 확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반응이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그 알러지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런 학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아토피 있는 분들은 알러지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울룩불룩 올라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 그 주변에 있는 알러지 유발할 수 있는 걸 다 치웠는데도 계속 생기잖아요, 아토피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참 많으신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한 환자들한테 보니 내 몸의 세포가 공격받고 있더라, 내 면역세포한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내 면역세포는 원래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균으로부터, 그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네, 왜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있지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우리가 아토피를 알러지성 질환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학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인 거는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 말합니다. 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내 몸의 면역 세포인데 아니 왜 주인인 나를 공격할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른다가 아직까지도 정설입니다. 그래서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모른다고. 근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가장 밑에 있는 건 모르니까 조금 위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건 좀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꼭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분이 아니라도 지금도 사실은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면역 세포라는 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 이런 세균 같은 들어온 걸 방어하는 일종의 국방 기능도 수행을 하는데, 국방. 반대로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변형되거나 이러면 이런 애들을 단속하는 일종의 치안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예. 밖을 막기도 하고,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치유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내 세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내 몸에 있는 문제가 있는 세포. 갑자기 이제 뭐 안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라는 게요, 사실은 정상적인 내 세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헷가닥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순찰을 하다가 뭐 세균이 있으면 얘들도 때려잡지만 너 내 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니? 이상한데? 하면서 잠시 불신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확인해 보면은 암세포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이상한 세포들이 생기는 건 다 잡아주는데 하필 좀 놓치거나 아니면 좀 더 독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걔들이 자라서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공격을 하더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 이런 것 중에는 사실 굉장히 경미한,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범주에 있는 질병 중에는 굉장히 경미한 질병이거든요. 아토피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아기 때부터 막 생겨가지고 그쵸. 엄청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는 가벼운 병이라고요? 네, 이게 참 생소한 질병이 많으실 건데요. 가장 위험한 질병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길랑바레 이름도 어렵죠. 이제 프랑스 이름 이런 건데 이 질환은 뭐냐면 아토피는 면역세포가 내 피부 쪽에 있는 뭔가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장난 면역세포가 만약에 신경세포를 공격하면 어떨까요? 예? 내 몸에 있는 신경세포.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면은 이제 네. 신경이 사실은 내 몸을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관장을 하는데 예. 신경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 이제 마비가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무슨 외부에서 뭐가 와서 뭐 바이러스 걸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굉장히 위중한 병 중에 하나고, 이제 또 이제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민감할 때 막 배 아프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약간 내 몸에서 염증이 엄청 많이 생겨서 계속 약간 혈변을 본다든지 이런 걸 이제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는데 어디선가? 그런 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드물지만 계시는데 그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무섭네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뭐 좀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죽음과도 연관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좀 세면은? 그래서 그렇죠? 정말 길랑바레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마비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루푸스라고 해서 전신에 그냥 다 염증이 생기는 이런 병도 있고 해서 정말 어려운데 근데도 지금 원인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도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제 지금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데 원인은 모른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면역세포들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주자, 활성을 낮춰주자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 이게 장기 이식할 때도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이제 내가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하는 걸 막는 이런 것도 쓰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신 분들도 이렇게 자가 면역을 억제해야 되니까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치안과 국방을 동시에 담당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국방이 무너지면 외적이 침입하고 이제 만약에 치안이 무너지면 내적이 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면역 억제를 복용하는 사이에 외부 감염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 감기 걸렸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폐렴 같은 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내 세포가 이상하게 바뀌면 암세포가 되는 건데 이거를 잡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발병률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찾은 게 이건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 이게 엄청 심각한 병인데 그렇다고 이 면역 억제제를 쓰면 이것도 좀 심각해지네요. 위험하네요.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이제 탈감작요법이라는 겁니다. 탈감작요법이요? 네, 그래서 이름도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탈감작 무슨 오늘 만약에 이거 시험이었잖아요. 빵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청취자분들도 이제 굳이 탈감작이라는 용어에 너무 이렇게 얽매일 필요 없고 제가 어떤 건지 좀 비유를 드려볼게요. 탈감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탈감작.
근데 예. 감자가 아닙니다. 예, 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제 개들은 원래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되게 막 짖고 위협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늘 막 개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나중에는 앞에 가서 꼬리도 살랑살랑 그쵸. 흔들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면역세포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강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사람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해서 내 몸이다 이렇게 해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면역세포가 예를 들어서 피부를 유독 괴롭히더라. 그러면은 이제 피부 세포를 조금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피부 세포를 보고 이 나쁜 놈 아니야 했는데 괜찮다 나쁜 놈 아니다 해서 천천히 적응을 시키는. 요거를 처음에는 아주 조금 줬다가 나중에는 전체 세포를 넣어도 면역세포 보고 이거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천천히 탈감작을 해주는 거죠. 요걸 탈감작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원리는 사실 정말 이제 강아지들이 낯선 사람한테 짖는 걸 막는 거랑 똑같은데 예민한 거를 좀 이렇게 낮춰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그 어떤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내 몸의 세포를 딱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전신적으로 나타나면 사실 온몸을 다 뜯어서 괜찮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영욱 선생님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거 하는데 예.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지금 진짜로 처음 들어가지고. 물리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제 탈감작을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던데 이게 이제 50년 동안 계속 이 방법만 쓴 거예요. 이제 면역 억제를 쓰든지 아니면 탈감작을 하든지.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야 예. 이런 연구들이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와, 지금 살짝 소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50년 만에 한마디로 새 치료법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캐나다 연구진 분들이 개발하신 방법인데요. 네. 이분들이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 나노 입자라고 이제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나노 입자에다가 그런 면역 억제를 할 수 있는 걸 살짝 덧붙여서 이렇게 넣었더니 면역 세포들이 약간 스위치가 꺼지듯이 딸깍 꺼지듯이 공격성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사람한테 넣어주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걸 발견을 한 건데 네. 그 이제 나노 입자라는 게 만들기도 어렵고 이런 것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제가 아직은 사람한테는 못 해봤습니다. 이제 생쥐한테까지만 해보고 이런 게 거기선 효과가 잘 있더라. 됐대요? 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그 나노 입자에다가 사람 거랑 좀 이렇게 잘 섞어서 넣어주면은 우리 면역계들 너무 내 몸을 공격하는 건 좀 막아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제 아직 그 미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나노 입자 이런 걸 넣어준 게 아니고 내 몸의 고유의 기능을 좀 써보자 이런 거예요. 내 몸에. 예.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아까 탈감작이 외부에서 뭔가를 넣어주면서 괜찮다 하는 이런 방법인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지 않는 걸 보면 원래도 내 몸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있지 않겠냐. 그걸 해서 찾아보니까 이것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내 몸의 간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더라. 역시 간인가? 간이 건강이 중요하죠. 예. 정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피로만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간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제 간에다가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어떤 세포들을 잘 보내주면은 간에서 괜찮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한테도 시험을 해봤습니다. 네. 했더니 이제 임상시험은 우리가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1단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아마 2단계에 진입을 한다고 하니 이제 이것만 잘 된다면 이제 사람한테도 뭔가 간으로 잘만 이제 보내면은 자가 면역 질환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안에는 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안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이 코로나 때 그 하도 임상시험 여차다 뭐 얼마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10년 안에 나오려면 계속 한마디로 1차 성공 또 하고 걸렸다가 2차 성공 3차 성공까지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저는 아직은 그래요.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인데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없나요, 혹시? 이런 게?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진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 우리나라 연구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처음 소개했던 나노 입자를 개발한 캐나다 교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를 18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길어도 3년, 5년 요 정도 단위로 끊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연구비를 안 줍니다. 네. 네, 그런 경향이 좀 바뀌어야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연구비가 너무 삭감된 이런 사건들도 있어서 그런 걸 나라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네, 저도 이제 그 연구비 삭감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네. 그런 거는 좀 다시 좀 재고 좀 해줬으면. 환자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한 건데, 그죠? 네. 자, 오늘 건강으로 처방전 시간,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여러분, 오늘요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또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많은 눈이 내릴 건가 봐요. 예, 눈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 동해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실제예요, 이게? 뇌에 칩을 이식합니까, 진짜?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너무 영화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이식을 한 거네요. 네, 이미 한 거예요. 거가 아니고. 네네네. 야,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인간한테 하기 전에 동물 실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땠나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감기. 감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제 이런 뇌에다가 뭔가 넣는다니까. 저도 약간 울컥해요. 네, 울컥해서 아프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선 제가 이제 동물한테 실험했던 내용 이전에 이 뇌에다가 심었던 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우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많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이번엔 로봇의 또 뇌가 될 수 있는 이 한마디로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인식해서 이 칩에다가 사람의 뭐 기억을 저장한다든지 혹은 기억을 내려받기도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뭔가 공부하려고 할 때 뭐 무술 방법이 담겨져 있는 비법서를 뇌에다 다운로드 받으면은 막 무술을 할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게끔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이번에 만들었다라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텔레파시라는 거예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텔레파시는 한마디로 말을 하지 않고서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파시만으로 해서 전자기기를 다루게 하겠다. 즉 이제 일반 사람보다는 사실 이제 팔다리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활용해서 좀 더 그들한테 뭐 편안한 자유를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라고 이번에 밝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가 보네요. 그 영화에서 하듯이 이제 머릿속으로 채널 바꾸는 거.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TV 보면서 7번 속으로 생각하면 네네.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뭐 문자 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거죠. 와, 예. 그 동물 실험 얘기도 해주세요. 네, 거기는 어땠어요? 동물 실험 누구한테 했고? 네. 좀 성공률이 어땠는지. 일단은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원숭이한테도 실험을 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양이라든지 다양한 동물들에게 했는데 이제까지 총 약 1,500마리 정도한테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21% 정도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이런 보호단체에서는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뭐 인체 실험하기 전에는 대부분 사실 동물 실험이 먼저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원숭이한테 이식 수술을 하다가 뭐 칩이 부러져서 네, 뇌에 상처가 입었는데 또 치료를 해주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좀 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순간적으로 지금 21%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무섭습니다. 인간한테 그렇죠.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실험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 뭐 1, 2년 정도 된 게 아니라 거의 10년 정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인간한테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FDA한테 이제 승인을 받고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는 한 100명의 사람들한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아직까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로만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한 10명한테만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한 명한테만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의 확률. 네. 와.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무서운데 지금. 네. 그러면은 그 칩을 어떤 인간한테 네. 이식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궁금한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식을 한 다음에? 네. 우선은 이제 이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 이식이 수술이죠. 어떤 걸 보냐면은 약 동전 크기만한 이제 칩이 있어요. 그게 N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칩을 약간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머리에는 이제 두개골에 구멍을 내 가지고서 거기다 칩을 이제 넣는데. 근데 이게 동전이 50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10원인가요? 제가 봤는데 사실 거의 손바닥만한 동전이 있더라고요. 이 동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어요? 그건 옛날에 엽전 이런 거 아니면 엽전보다 훨씬 마패 정도. 마패 정도 되는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두개골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선 거기에 이제 전극제 한마디로 이거랑 좀 다른데 약간 실 같은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뇌랑 연결이 돼서 뇌에 있는 뇌파들을 바로바로 다 읽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려는 것들은 가장 최근에 했던 원숭이 실험을 보게 되면은 생각만으로 해서 테니스 게임을 하게끔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생각만으로 해서 전자기기를 움직이는 이 실험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라는 게 있고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걸 정확히 할 거다라는 부분은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네. 분명히 머스크가 게임만 하려고 그걸 하진 않았을 그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혹시 뇌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네네. 그 예를 들어 비만 환자한테 네. 배가 고프지 않다고 당신 지금 배부르다. 네. 이런 약간 거짓 신호 보낼 수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 비만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무섭긴 하니까 뇌에다가 마패를 올려두시겠다. 네네. 근데 이 뇌에다가 한마디로 뇌 신호를 제어한다. 한마디로 거짓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배고프지 않다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지금 또 배고프다라고 하면은 핸드폰 알람이 오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플 거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라고 스마트폰하고 머리가 연동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연동이 되면은 또 사실 장점도 있어요. 다이어트 조금은 뭐 약간 재미 요소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뇌파를 이용해서 시력을 되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네, 네. 어떤 경우냐면은 실질적으로 뭐 눈이 안 좋다라면은 앞이 안 보이겠죠. 근데 카메라를 머리에 장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가 찍히는 화면 있죠. 그 화면을 뇌에다가 바로 넣는 거예요. 뇌의 신호로서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이 없어서 안 보이지만은 뇌에서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와. 네, 이게 한마디로 뇌를 통해서 뭔가 자극을 주거나 혹은 뇌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보여주는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진짜 더 발전을 한다면은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정보를 보고 그걸 뇌로 이제 전달해서 인식하는 거니까 네. 카메라를 그냥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모자 형태로 쓰던 했을 때 그 신호를 뇌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대화를 듣는 분들도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상하다. 네네, 끔찍하다.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일단은 관련 이쪽 종사자들 이쪽 그 뇌랑 컴퓨터 연결하는 거를 BCI라고 해요. BCI요? 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뇌랑 컴퓨터가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나 뭐 신호를 주고받거나 연동하는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20년 전에 이미 했던 거다. 예? 라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언제요? 네,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이미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원숭이 뇌에다가 전극을 이식해 가지고서 뇌파 측정한 다음에 로봇파를 움직이는 거를 이미 2000년도에 네.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한테 뇌에다가 이제 미세 전극을 흘려서 TV를 작동시키거나 이메일을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2004년도에 됐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이게 2000년, 2004년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그러면 실험 자체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설계가 됐겠네요. 맞아요. 예전부터 됐는데 이런 것들이 뇌에다가 부작용 없이 잘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실험들이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큰 이슈였겠죠. 그럼요. 사람한테 이래도 돼? 그래. 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약간 괴짜 플러스 그렇죠. 뭐 실제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한 거는 한 거지만 네네네. 글쎄요. 저는 아직도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사람과 네. 기계 사이를 인공지능이 연결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생각만으로 이렇게 주변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편리함이 있을 거는 같아요. 확실할 맞아요.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원하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 원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공부할 수 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게 기억력에 기억 속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무슨 로봇 마냥 그렇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을 저장시킬 수가 있어요. 삭제도 되고. 삭제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삭제까지는 잘 그건 또 모르겠는데 다른 거예요? 일단은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처럼 내 기억을 저장하면은 저장 같은 말은 밖으로 빼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워지죠. 그러니까요. 내 생각을 누군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해킹이라도 당하면. 그죠. 해킹까지는 좀 과하게 가더라도 그 전에 지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들 보면은 나의 맞춤형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또 될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의 생각과 이 사람의 행동들을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광고를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해킹은 그 뒤에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술이 있잖아요. 네. 아마 제가 인류 중에 최후로 하는 인류이지 않을까. 근데 정말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기술의 발전 좋죠. 네. 필요하죠. 근데 인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기술의 발전 또 윤리적인 부분 이거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손발이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한테 뭐 이 착용을 시키고서 좀 더 편리하게 이 자유를 주겠다라는 이런 목표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역시 그래서,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저장도 시킬 수 있고 복원도 시킬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들으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이요?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내 기억을 모두 다 데이터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한마디로 로봇가 있어요. 그 로봇에다가 내 데이터를 로봇에 든다. 그럼 나의 복제품이 하나 생기는 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사망을 하더라도 나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 로봇으로 또 계속 살아가는. 이게 진짜 로봇 미래 얘기 같지만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한다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목표가 지금 최종 목표다라고 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제가 왜 웃냐면.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 그 20년 전 막 이럴 때도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진짜였구나. 그러니까요. 야,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잘만 쓰인다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뇌파를 읽어가지고서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선 처리를 가지고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밖에 있는 뇌파였고 이건 실제적으로 뇌에다가 아예 이식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또 당연히 좋아지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인간의 뇌와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로 입춘대길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239 하나님 정답은 아니지만 네, 입춘대길 보내주셨고요. 9755님, 9768님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대비 잘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히